안녕하세요. 각골의 성훈입니다. 이야, 이쁘죠? 이놈을 으름이라고 그래요. 으름. 옛날에는 이제 농담성은 한국산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으름꽃이 정말 보랏빛으로 이쁘게 폈습니다. 근데 요놈 먹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요놈은 씨가 많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뱉어내는 씨가 더 많아요. 진짜 이쁩니다. 으름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화분이 좀 약간 새카매요. 꽃은 보랏빛인데 화분 자체가 검은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좀 추워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는 좀 추워요. 고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굉장히 높은 고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부 이상의 지역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시 꽃대가 나왔어요. 어디가 있냐? 자, 아까시 꽃대 보이죠? 벼 이삭처럼 끝트리에 벼 이삭처럼 딱 있고 양옆에는 이파리가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아카시 꽃대가 손가락 두 마디가 되면 경광판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씨, 이렇게 녹냐? 자, 이게 보면 이게 아카시 꽃대예요. 이거는 가운데 이게 벼 이삭처럼 생겼죠. 두 개. 이게 꽃대입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요거는 이파리예요. 이게 이파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꽃대가 나왔죠. 이 벼 이삭처럼 생겼어요. 요놈이 제 손가락 두 마디가 되면, 두 마디면 여기죠. 이만큼 자라면 경광판을 넣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벼 이삭처럼 생겼죠. 양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파리고, 요 가운데 요게 꽃대입니다. 이게 꽃대인데 꼭 벼 이삭처럼 생겼어요. 이 꽃대가 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커지면 경광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 정도 나오면 금방 커요. 꽃대 금방 커버립니다. 근데 이 아카시 나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꽃대가 다 나왔어요. 꽃대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따뜻하다는 얘기죠. 몽땅하니 끝에 달린 것들, 이것들, 이게 꽃대입니다. 꽃대. 근데 이게 나무가 굉장히 높아요. 15m 정도 됩니다. 원래 항상 그렇지만 아카시가 땅하고 가까운 쪽이 꽃대가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나무에 있는 아카시 꽃대가 빨리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꽃대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그 얘기는 굉장히 따뜻하다는 얘기죠. 저 꽃대가 곧 있으면 아카시 꽃대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역계상을 올려야 돼요. 야도 올려야 되고 야도 올려야 되고. 이건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볼동 여왕이죠. 근데 야도 올려야 되고, 야는 안 되고 자도 안 되고 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것도 역계상을 올려야 되고. 이제 역계상 올리기 전에 저놈하고 요놈은 교미가 돼야 돼요. 왜냐면 역계상을 올려놔 버리면 소비 매수가, 지금 여기 6매인가 7매인가 들어있죠. 거기다가 아래 6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왕이 이 소비 내검을 해버립니다. 소비에 다른 왕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미 나가는 시기가 늦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계상을 올리거나 막계상을 올리기
전에 교미가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미가 끝난 후에 역해상을 올리든 막해상을 올리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왜 다 줄었지? 야는 여왕이 실패인데 왜 물이 줄었지? 너무 따뜻해서 물을 갖다 썼나?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볼통도 물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양수를 한 번씩 열어주기 때문에 안에가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줄고 있다는 것. 그럼 그만큼 낮에는 좀 덥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왕이 태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여왕이 안 태어난 걸로 봤거든요.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그냥 놔둘 겁니다. 요놈도 놔두고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되면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에서 여왕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요놈은 이틀 정도 더 뒤에 태어날 겁니다. 늦게 생성된 여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래 야가 먼저죠. 야가 약 5일 정도 먼저 분봉을 했기 때문에 야가 더 빨라야 돼요. 근데 왕대 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혹시나 했는데 가짜예요. 그런 왕대 나중에 까보면 안에가 로얄 젤리가 들어 있습니다. 로얄 젤리만 채워놓고 여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왕대들을 가끔 하나씩 있는데 요놈이 그 놈이에요. 그래서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에서 왕대를 하나 이리 옮겨줬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 여왕 태어나는지 확인하면서 야도 한번 봐야죠. 오늘은 털보말 한 마리 들어왔어요. 한 마리 들어왔는데 제가 금방 죽였고 뭐 이제는 이제 좀 많이 줄었어요. 흑말벌도 오는 게 좀 줄었고 여왕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 주변 제 봉장을 알고 있는 흑말벌 여왕은 이제 계속 죽여 나가는 거죠. 들어오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흑말벌이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 여왕만 죽여도 여러분이 고생할 일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흑말벌이 커서 분봉을 해서 제 봉장 주위로 또 몰려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장수 농약농법이 사용하는 세빈을 사용해야죠. 불법으로 사용하는 세빈을 사용해서 꿀벌이 죽어가는 현상을 보이듯 말벌도 그렇게 죽어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세빈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근데 벌한테 치명적인 이 세빈을 장수 농약농법은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거.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벌포획기로 해서 최대한 많이 여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분봉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꿀벌이 분봉하듯이 말벌도 분봉을 해버립니다. 분봉을 하면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양봉장 주변으로 분봉을 나오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말벌 잡이가 시작되는데 그때 초반에 세빈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빈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어요.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세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내주거든요. 벌을 죽이는 데는 세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벌을 죽이는 게 바로 이 세빈이에요. 근데 이런 세빈을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꽃필 때 세빈을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들, 꿀벌을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장수 사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이 개박살 나는 거거든요.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이러한 농약농법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벌통 입구를 봐도 특별한 게 없고, 자, 요놈은 제가 왕대를 찾는다고 건드려 놨더니 이와 같이 이제 숯벌 이제 매달려 있던 걸 꺼내 놓는 거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나 가야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죠. 이제 여기 있던 동양중 꿀벌은 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세력이 좋고 안에 소비장에서 양봉 소비장에서 제산란을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요거는 판매가 됐어요. 뭐 저는 그러거든요. 동양중 꿀벌이 비쌀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봉장에 와서 동양중 꿀벌을 사가면 저는 20만 원씩에 다 판매를 합니다. 그냥 통째로, 이 벌통 통째로 그대로 20만 원씩 판매한다는 거죠. 요 놈도 작년에 분봉 들어왔던 거예요. 상태 좋고 잘 나가고 있고. 자, 요 놈은 며칠 전에 분봉 들어온 거죠. 며칠 전에 분봉 들어왔는데 안에 설탕물을 넣어줬어요. 그게 지금 얘네들은 집을 안에서 소비장에서 집을 짓고 있을 겁니다. 저쪽에 있던 걸 그날 들어온 날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동양중 꿀벌은 앞에 서양중 꿀벌을 놔두고 동양중 꿀벌은 뒤로 좀 다 제낄 거예요. 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판매를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뒤로 다 넘기려고 합니다. 뒤로 넘겨서 이 뒤쪽으로 동양중 꿀벌은 옮길 예정입니다. 아따, 여기는 따뜻해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열을 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차갑고, 지금 소비가 들어있으니까 평평하잖아요. 여기는 들어갔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형수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얘네들은 사형수를 빨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형수를 빨아간다는 건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엔 소광대가 없죠. 소광대가 없으니까 소광대가 있는 이쪽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아이고, 저기 이렇게 보면, 자, 하얗게 집 짓고 있죠. 기가 막히게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낸 자리가 소비 경입판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좋다. 또 야도 이제 성공했어요. 야도 이제 안착이 됐고 집을 잘 짓고 있고. 그러니까 야도 순식간에 크죠. 이렇게 해서 사형수를 계속 주게 되면 얘네들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순식간에 커지고 분봉을 한 번 더 나가요. 평균적으로 봄철에 분봉을 두 번을 보는 거죠. 동양중 꿀벌이 이게 지금 지그집에서 분봉을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요 놈들이 한 번 더 분봉을 갈 겁니다. 좀 무리를 하면 야가 3번까지 분봉을 날 수는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야가 지금 분봉을 나온 놈이기 때문에 야가 다시 분봉을 나가려면 식량이 많아야 되고 잘 커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야가 분봉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하면 더 빨리 2번 내지 3번 정도까지 분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동양중 꿀벌을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제가 지금 판매를 한 저 앞에 있던 그 개상이죠. 개상 밑에 하단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소충이,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소비소충이 많아요. 그 소비소충이 결국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져서 철망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비소충이 크고 난 다음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바닥에 깔려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에서 돌아다니는 소비소충이 떨어지면 밑에 철망으로 떨어진다. 철망 밑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작잖아요. 소비소충이 아주 작습니다. 이 아주 작은 놈이 밑으로 철망에 떨어지면 철망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벌들한테 안 쫓기죠. 안 쫓기는 대신에 철망 밑에 있던 놈들은 다시 철망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철망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더라. 이게 이 벌통이 아니라 이 벌통의 개상을 가지고 하단을 만들어서 위에서 약 3cm, 5cm, 3cm 정도 띄워서 위에다 철망을 씌우는 거죠. 철망을 딱 씌워 놓으면 그 철망 사이로 소비소충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철망 위로 기어 올라오지를 못해요. 얘네도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면서 등치가 커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벌도 못 내려가지만 얘네들도 못 올라온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죠.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판매를 한 거예요. 정말 끝내주더라. 뭐 그런다고도 뭐 다른 건 없고, 일단 소비소충이 동양종 꿀벌을 서양종 벌통에 키우려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소비소충입니다. 그게 공간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이상의 공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동양종 꿀벌이 그걸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소비소충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런 소비소충을 동양종 벌통에서 서양종 벌통에서 동양종을 키우게 되면 그 소비소충 관리가 안 돼요. 요즘에 뭐 소비소충 스틱이 있다 해가지고 그 농약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하단을 약 3cm에서 5cm 정도로 키워서 개상을 위에 씌우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개상을 위에 씌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밑에 철망을, 아주 공간이 작은 철망을 끼워 놓고 벌이 타고 올라오게끔, 입구에서 타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소비소충은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거. 왜냐면 얘네도 먹고 크잖아요. 먹고 크면 그 철망을 통과를 못해요. 그런 방법도 괜찮더라.